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중증 치매를 간병하는 경우 월 50만 원에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월 20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금전적 고통까지 겪지 않으려면 이 든든한 대비를 해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바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내 몸값은 얼마 정도일까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상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간략하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신다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은 연금보험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나와 내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보험, 바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강의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김성중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 치매 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거의 마지막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치매 간병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들며 그거에서 대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주부인데 좀 깜빡깜빡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치매나 장기 요양 상태가 있는 가족분이 계시거나, 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경험생명표라는 걸 쓰는데요. 지금 7차 경험생명표에 의하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86.7세, 남자 같은 경우는 83.5세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피부나 겉모습 또는 관절이나 근육에도 노화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나 또는 뇌, 특히 머리에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치매에 대해서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보험하고 같이 해서 4대 보험으로 간병 그 자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40조에 의하면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치매 급수를 받고 나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간병인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비용 말고도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보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있는데요. 15%를 지원해주고 20%를 지원해주는 그 급여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요. 그 치매나 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여러 가지 그 뇌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급수를 산정을 해요. 상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아마 과거에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가 있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집에서 모셨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요양시설이 있고 또 핵가족화 돼 있으므로 그 요양 간병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집에서. 일단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보증금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겠죠. 그리고 월 60에서 700만 원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여기 뭐 서울 60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거의 4인실 기준이고, 만약에 내 치매 상태가 종류에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이 못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1인실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제가 최근에 그 알츠하이머 5급을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수소문해줘서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한 80만 원, 경기도에서 80만 원까지도 이제 최저 비용으로 하는 데는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용이 보시면은 거의 100만 원대부터 비싼 데는 한 700만 원이 넘는 곳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월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치매는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요양이 필요할까요? 보시면 아까 100만 원 이상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 2년은 우리 가족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지만은 그 기간이 5년, 10년, 20년 된다고 하면 과연 그 부담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미 계속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는 12명 중에 1명이 치매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7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많아질 거고, 제 생각에는 암처럼 5명 중 또는 3명 중 1명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지출 비용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시 아이같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한번 큰 어른들을 또 육아보다 더 힘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보시면 치매 증상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경도, 초기 치매 증세죠. 경도 인지장애는 시간, 공간, 상환 능력, 그리고 기억 능력 저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초기 증세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초기 증세의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우리가 농담 삼아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자주 잊어버리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에다 우산을 놓고 내렸을 때 건망증 같은 경우는 택시에 우산을 놓고 내렸네? 힌트를 주면 대부분 기억이 나요. 너 우산 어디 갔어? 아, 맞다. 택시에 놓고 내렸지. 이 정도까지는 이제 건망증입니다. 그리고 예위 치매 상태. 분명히 가져왔는데 내 우산이 어디 있는지 못 봤어 하고 계속 찾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황은 기억하고 세부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예비 치매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 주위에서 이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예 우산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시비, 기관지 폐렴, 환경성 질환도 있고, 그리고 성인 질환, 고혈압, 당뇨도 있고, 그리고 관절증, 척추장애, 그리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뇌가 마비되는 파킨슨이나 치매가 노인성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그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도 진입을 했죠. 초고령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위험률은 굉장히 높은데요. 치매 환자는 4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1년 새에 13%가 증가했어요. 여성이 무려 71%.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는 올해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질환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치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매는 어떻게 처음에 초기 진단이 되냐면요. 우리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의학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생검을 통해서 어디에 암이 있다는 거를 판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수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그럼 치매도 기수나 크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0도나 0.5도 같은 경우는 거의 치매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CDR 척도라는 점수가 있어요. 경도 치매가 이제 CDR 척도 1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은 가능하세요. 이때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치매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처럼 다른 질병처럼 수술을 해서 제거한다고 해서 이 치매는 낫지 않습니다. 기간을 연장시킬 뿐이지 치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중증도 치매는 CDR 척도 2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인지 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증 치매 같은 경우는 살아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고 대소변을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식생활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견상으로도 치매가 보여지고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치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직접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요양 등급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여러 생활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집으로 방문하게 되면 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3돈이, 2돈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점수는 이제 치매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속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아야지, 어차피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매가 이미 이제 진단에 대해서 두려움은 아셨을 테니까 그럼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치매 간병보험이 한 4, 5년 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암처럼 급수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급수. 아마 치매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증권을 살펴보시면은 뭐 1급, 2급, 3급, 그리고 나중에는 4급까지도 나왔죠. 이게 이제 경도치매 수준에서 암처럼 진단자금을 주면서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런 목적자금 큰 돈, 장기 큰 돈도 진단자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우리가 아까 보시면 치매는 계속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금이 필요한데, 매월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가입 기준은 한 구자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물론 0.5구자나 0.8, 9, 7 뭐 이런 구자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구자 기준으로 보면은요. 경증 시에는 이제 300만 원이 나옵니다. 뭐 치매에 걸렸으니까 위로금 같은 성향을 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등도 치매, 두 번째 치매가 단계가 되면 5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증 치매가 걸리면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경증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등도 치매에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중증 치매는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한 번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초기에 요거 받고 요거 받았다면은 그 삭감된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한 구자 기준이고요. 일단 일시금으로 우리 진단자금을 받게 되고 있고요. 이거를 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300, 500, 2천만 원까지. 만약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겠죠. 보시면 중증치매에 대해서 이런 진단자금이 일단 2천만 원이 보장자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2천만 원이 보장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나옵니다. 한 구자 기준으로. 물론 반구자라고 했으면 50만 원씩 지급이 되겠죠. 한 구자 시에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3년을 보증 지급해줘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매월 100만 원씩 3,600만 원을 보증 지급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중증 치매가 진단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00에 3,500에서 5,600만 원은 확정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600만 원. 그리고 최대 여기 15년이나 돼 있는데요. 이게 변경이 돼서 무제한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15년만 받는다고 해도 1억 8천이 지급이 되고, 만약에 30년을 보장이 된다고 하면 3억 6천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5,600만 원이 확정, 최초에 2천만 원 진단자금 받으시고 매월 36개월은 확정을 받으시고, 이 비용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물론 치매의 평균 수명은 한 12.5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이 아니라 통계적 수치인데요. 12년을 사신다고 하던 20년을 사신다고 하던 사는 동안에 매월 100만 원씩 끊임없이 계속 나가시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하면은 일단 5,600만 원은 무조건 가족들이 누군가는 받게 되고 있고요.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지정인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인. 가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만약에 난 혼자고 지정인이 없다.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 보험의 특성상 뭐 친척이나 형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누구라도 반드시 한 명을 지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친한 친구라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대신해서 이 치매 간병비를 받아서 날 요양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지정인한테 매월 10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내가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무해지환급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습니다. 요즘 무해지환급형이나 알뜰형 이런 보험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보험료가 42% 정도 저렴합니다. 42% 표준형에 비해서. 그럼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6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만기는 9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95세까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내가 90세 이전에 치매가 걸렸는데 95세까지만 10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90세 만기로 했던 95세 만기로 했던 그 사이에 치매가 진단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10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이 있는데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년 납으로 하시는 게 보험금도 가장 저렴합니다. 무해지환급형 20년 납. 그리고 가입 나이는 40세에서 75세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들어와요. 우리 딸도 하나 들어주고 싶다. 우리 아들도 들어주고 싶다. 이거 너무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안 돼서 가입 못 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시율이 2.75 연봉률로 굴러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무해지환급형이었는데 왜 해지환급금이 있냐.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1종 무해지환급형, 2종 표준형입니다. 보시면은 무해지환급형과 항구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납입니다. 했을 때 45세 남자 같은 경우는 46,000원, 여자 같은 경우는 41,000원 정도 됩니다.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하지만은 납기가 지났으면 20년이 지나는 순간에는 120%에서 한 14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200%까지도 해약환급금이 올라갑니다. 해약환급률이.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50세예요. 만약 5만 원씩 냈어요. 1년이면은 6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5만 원씩 1년이면은 12개월이니까 60만 원. 60만 원을 냈는데 20년이면은 10년이면은 600만 원이고 20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내가 1200만 원을 총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해서.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면은 우리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 이 뜻은 무슨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뜻인데 내가 1,200만 원을 내고 치매가 안 걸려서 해지한다 하면은 보험료의 한 2배 가까운 수준이 해지환급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고 하면 5,600만 원에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100만 원씩 나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해지환급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표준형 좀 비싸죠. 이건 9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95세 정도로 하면은 보험료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좀 더 비쌉니다. 95세로 하면은. 근데 표준형에서 비교했을 때 보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 나죠. 한 이 수준이 한 40% 정도가 42%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표준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방구자로 하게 되면은 이 금액도 다 2분의 1이 됩니다. 굉장히 또 저렴해지죠. 치매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내 기존에 있으셨던 분, 급수로 보장되는 보험들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매월 나오는 치매보험 하나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사에 비교를 해봤어요. 타사에 최근에 나온 엘사 같은 경우는 급수로 나오는 보험을 만약에 4,000만 원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45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급수로 했을 때 최저만 맞추는 건데 거의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보험료는 보험료 지수가 85%뿐이 되지 않아요. 보험료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업계 평균 보험료 가격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 같은 치매 보험보다 15%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렴하면서 또 보험이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작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자주 깜빡깜빡 하시거나 우리 가족 중에 아무래도 그 치매 간병을 받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주저하시지 말고요.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제 치매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간병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보험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몸값은 얼마 정도일까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고 없이 큰 위험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훈수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종신보험이 참 익숙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예,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에만 있는 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계약 당시에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단 가정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같은 거를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예.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남겨두는 하나의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장이라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이 사망담보를 가지고 있던데 이 두 보험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손해보험 같은 손해율을 담보로 하고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몸값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요. 예. 손해보험에서 사망담보는 질병사망하고 상해사망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 아니면 상해 아니냐. 하지만 재해가 있거든요. 생명보험에서는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를 재해라고 하는데요. 재해랑 상해는 비슷하면서 엄연히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우연히 다쳐서 죽게 되거나 이러면은 사실 재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상해가 아니잖아요. 상해는 상대방이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해를 가해졌을 때 이제 당하게 되는 게 상해 사망인데요. 일단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은 우리나라가 모든 회사가 80세로 되어 있고요. 네. 상해는 100세는 또는 110세로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보장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이 들어오고 나서 보험을 역할을 주면서
니네 생명보험 이런 거에, 손해보험 이런 거에 해놨는데, 이제 생명보험은 당연히 사망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망에 대해서 또 보장을 하고 있죠. 뭐 약관에 대해 보면은 뭐 핵 연료 물질이나 전쟁, 테러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사망에 대해서는 모든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건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 보험사가 아무래도 보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종신보험에는 크게 종기보험하고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예.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찌됐든 사망보험금 이런 걸 지급하게 되는데, 정기보험은 기간을 두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은 계약자가 60세나 70세 또는 아니면 80세 이렇게 사망 기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자기의 가정 생활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셔서 잘 판단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이 종신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신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종신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예. 종신보험은 이제 어떤 분들이 가입하냐면 남자,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남성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예전에 말이 많이 나왔던 CI 보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종신보험은 각 회사별로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갖고 있거든요. 한 어느 정도 있냐고 하면은요, 한 10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각 국내사, 외국계 회사. 종신보험은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이제 가정의 경제라든지 생활 지출, 그리고 목적 자금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은퇴라든가 그런 기간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흔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한 회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보면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지인들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S회사, 뭐 K회사 뭐 있다고 해서 수많은 보험들을 한쪽 회사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보험을 가입하는데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신보험도 가입을 하실 때는 한두 회사를 이렇게 여러 회사 중에 두세 군데 회사는 비교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신보험의 이제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공시율하고 변액연금이 있다고 변액 쪽 종신보험하고 공시율이 있는데, 공시율은 말 그래도 그 이율을 바탕으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측정하는 정해진 방식의 해지환급금이나 기초산출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예. 변액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나 주식에 투자되는 보험 상품으로서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나가지만 그 주식이나 펀드가 올라가면은 사망보험 올라갈 수 있는 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내 그 자산 관리 스타일에 맞게 공시율을 들 것인지 변액으로 들 것인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나의 좀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에도 또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종신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훈수 전문가님. 예, 종신보험의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예. 앞서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액 종신보험이 있고, 아니면 CI보험. 예. 한마디로 CI보험이라는 건 진단금을 갖고 가는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품들이요. 예. 그래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셔갖고 여러 판단 하에 자기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잘 문의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연금보험으로도 좀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한데, 김성중 전문가님,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요즘 많이 가능한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은행 가서 예. 저축
장기 저축 하시는 거 보셨어요, 혹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예. 예.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가장 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도 보면은 최저 보증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공시율도 마찬가지로 최저 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공시율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거는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3%를 보장해주겠다, 뭐 2.75%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가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변액 같은 경우도 수익률 이 정도 이하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과거의 종신보험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을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물론 생활비를 주는 보험도 있지만은 사망시에 생활비,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살았어, 일정 기간 동안 뭐 65세나 70세 이후로 건강하게 살았다면은 사망보험금 필요 없는 시기에 연금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은퇴자금이. 그 시기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일부 삭감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연금이나 저축 같은 거 보면은 최저 보증이 10년이 넘으면 0.5%, 0.7% 뿐이 안 돼요, 보통 업계 시중이. 네. 근데 이거는 가입 시점에 3%나 2점대 후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납을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이나 목돈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저축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도 활용하고, 물론 사망이 목적이시면 알뜰형이나 저해지환급형, 사망보험이 싸고 높은 곳을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되지만, 내가 연금도 필요하고 또 저축도 필요하고 사망보험도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납을 활용해가지고 최저 보증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방송 전에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뭐 회사에서나 그리고 기업에서나 병원에서나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품들을 봤더니 네. 다 종신보험들이더라고요. 그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게 저축은 사실 아닙니다. 연금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종신보험이지만 해약환급이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중, 이훈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신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생기신 궁금증이나 보험에 대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3년 전에 예. 종신보험 하나하고 실비보험 하나를 같이 가입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가입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예. 신장하고 통풍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네. 다행히 가입은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약을 꾸준히 받아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진단을 받으신 건 정확히 언제쯤이신 거죠? 진단을 받은 거는 2년 3개월, 2년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그 전에 미리 이제 보험을 가입해 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보험을 네.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네. 아,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은 혹시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혼 혹시 하셨는지, 종신보험이 있으시길래요? 아니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준비 중이시고요.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30대 남성분이신데요. 총 2건의 보험을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렌지라이프 용감한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메리츠화재에서 알파플러스 보험도 가입하셨어요. 총 보험료는 14만 5천 원 돈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보험을 가입한 후에 얼마 뒤에 진단을 받았는데 통풍과 신장 질환을 지금도 계속해서 앓고 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가능한지 좀 제 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예. 일단은 다행히 진단 받기 전에 가입을 하셔서 참 잘하셨고요. 일단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하고 메리츠화재
보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를 먼저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제 실손, 그러니까 실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담보에 대해서 들으신 것 같고요. 용감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이 5천, 그리고 2대 질병, 또는 정기특약이 5천, 그리고 2번 암, 이렇게 가입이 되셔 있는데요. 일단 고객님께서, 간편보험을 하나 정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간편보험이라는 거는 약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상품으로 나온 건데, 유병자인 사람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유병자인 경우, 단 325에 해당되는 숫자에 걸리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325라는 거는 3개월 전에 치료 이력과 2년 전에 수술이나 또는 입원,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진단을 안 받으시면 어떠한 질병 환자도 받아줄 수 있는 가입된 상품이고요. 여기서 간편보험을 추천해 드리자고 하면 진단금을 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진단금에 대해서는 암하고 2대 질병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2대 질병은 뇌출혈하고 급성심경에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상위 버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뇌질환인가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를 또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 암 진단금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장을 강화하시는 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으로서는 이렇게 뭐 35세의 나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보험료를 측정을 해보면 한 6만 원에서 7만 원대로 하나 더 갖고 가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가입해두신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김성중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 84년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신장 통풍 있으시면 몸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되겠는데 너무 일찍 찾아하셨네요. 신장 통풍이 보시면. 네. 일단은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오렌지 나이프 같은 경우는 특약들 잘 들어있긴 하고, 또 메리츠 화재보험도 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성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지만 네. 단점을 좀 찾자고 하면은 입원이나 생명보험 들어있는 입원이나 재해사망, 수술특약 같은 것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보험료 계속 오르실 거예요. 갱신은 네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험료 계속 오르신다는 거. 하지만은 만약에 건강하셨다고 하면은 이 보험조차도 저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입하신 지 3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걸 체감하실 수가 없으세요. 물론 갱신형의 장점은 보험료가 싸긴 하지만 가입 당시에 반드시 또 계속 올라가고 평생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잘 보셔야 될 거는 갱신형 담보,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메리츠는 이제 실손에다 입원이랑 수술이랑 뭐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데 저렴하게 잘 가입하셨어요. 우리 실손도 지금보다는 더 좋을 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고, 아까 이윤수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전 같으면은 보험을 가입하기 힘드신 상태예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예. 통풍이 통풍이 있다고 하면 또 보험회사가 또 통풍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은 진단자금, 암이라든지 이대성인병, 요즘 간편건강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장애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요즘에는 납입면제도 있고 유사암도 막 1,000만 원씩 나오고 갑선성암 같은 것도, 그리고 질병 수술이나 상해 수술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그런 보험들을 일단 가입을 해놓으세요. 추가적으로 간편건강보험,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 젊으셔서 해놓으셨다가 써먹을 거 있으면 다 써먹으시고 나중에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좀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325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궁금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30대 남자분께서 이렇게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가 쉽지 않은데 미리 가입을 해두신 보험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간편심사 보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또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전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47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65세십니다. 현재 혈압과 부정맥이 있으신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넣어주셨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분은 좀 유병력자 가입 가능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앞서 그 전화 주신 시청자님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15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15라는 거는 세 달 전에 치료 이력과 2년 전에 입원하고 수술 이력, 그리고 5년 내에 암 진단금만 안 받으면 어떠한 유병약자라도 당뇨나 고혈압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입 시사 65세이신데 손해보험 쪽에는 75세에서 많게는 8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낫고, 물론 생명보험에도 간편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40대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잘 고려하셔서 저렴한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종신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해지 환급형과 확정금리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김성중 전문가님께 한번 저희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보험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생명보험이 이렇게 나왔을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같은 형태를 보면요, 금리가 실질금리, 뭐 최저보증 이런 말이 없었어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확정금리라는 말이 이게 최저보증이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 금리를 무조건 보증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저해지환급형하고 알뜰형이나 무해지환급형이 있어요. 무해지환급형은 납기 내에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되 보험료를 싸게 해줄 테니까 해지 시에는 네가 조금만 가져가, 이렇게 해약환급이 낮게 한 30% 정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리고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연금이나 저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엔 이훈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20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0세 남성인데요. 오늘 강의를 봤는데 강의에 나온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보험료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기 시점을 시청자님께서 정하셔야 되는데, 네. 90세 만기, 95세 만기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한 90세에서 95세 만기로 가입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약 뭐 그렇게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지만 한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74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들 보험 문의 주셨어요. 10살 아들 보험이 24세 만기인데요. 지금이라도 바꿔줘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분은 뭐 어린이 보험일까요? 네, 바꿔줘야 합니다. 예. 바꿔주셔야 되고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태아보험이나 이제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만기가 적게, 또 납기도 적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전에 실손을 변경하라는 그런 안내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추세가 당연히 100세 이상을 갖고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24세 만기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보험을 다시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10살 아들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아주 가장 저렴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담보를 넣더라도 다른 나이대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한 나이대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연히 변경을 이제 기간이 길고 보장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돼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경우는 보면은 보험을 여러 개 드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요즘에는 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 아시는 그 분인데, 나이가 어리신 분이신데, 그 부모님들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놨어요. 이제 뭐 회사를 통해서나 또 지인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놓으셨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험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뇌출혈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그 구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담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뇌혈관, 심혈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여러 개 보험을 들었더라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돈을 많이 내는데 그런 진단 자금이 안 나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의 보험이라도 준비하시더라도 보장 기간이 길고 보장의 내용이 아주 빵빵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보장 기간도 좀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번 문자도 김성중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8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65세 여자인데 암보험 만기가 70세까지인데요.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있나요? 라고 이번에도 좀 만기가 짧으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성주 전문가님. 예, 있습니다. 있고요. 그 요즘 보험 시장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보험이 들기 가장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서 우리 마트 가면 막 세일하잖아요. 백화점, 뭐 코리아 세일, 뭐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험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예전에는 가입 못한 뭐 비형 간염이 있거나 무슨 불치병이 있어서 약을 먹거나 하면은 암보험도 사실 들기가 힘들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암보험 가입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면서 65세 정도 되셔도 충분히 암보험 가입하실 수 있고요. 요즘 이것뿐이 안 봅니다. 그냥 5년 이내에 암 있으시냐 없으시냐 하면은 유병자처럼 할증도 안 붙여요. 그냥 건강체랑 똑같은 금액으로 또 요즘은 유사암 같은 게 예전처럼 20% 10%가 아니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암도 가입하실 때 뭐 소외감이니 생식기암이 분리된 회사 그런 데는 말고요.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에 모든 암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유사암도 많이 보장해주고 그 금액도 적절한 그런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저렴하고 또 괜찮은 암보험, 혈압, 당뇨 관계없습니다.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즘은 보험의 종류가 참 많아서 가입의 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2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 증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